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MBN 뉴스팔 시작합니다. 오늘 경북 영천의 수온지가 39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이 불볕더위를 보였습니다. 서울도 94년 이후 7월 기온으로는 가장 더운 36.9도를 기록하면서 최고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하늘 위 또 땅 밑에서 찜질방 장작불을 떼는 듯한 폭염을 피해서 산과 바다는 비서 인파로 붐볐습니다. 네, 첫 소식은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폭포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폭포 옆에 앉아 쉬고 있노라면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됩니다. 집이 너무너무 더워서요. 자연바람이 좋아서 이 강천사까지 찾아왔어요. 이 숲길도 걷고요. 이 자연바람도 쐬고요. 계곡은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입니다. 아빠와 함께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의 표정은 즐겁기만 합니다. 계곡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워봅니다. 이처럼 흐르는 계곡물에 발만 담궈도 체감온도는 훨씬 떨어집니다. 멀리 찾질 못한 시민들은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았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도 엄마 품속 갓난아기는 시원함에 눈을 감습니다. 너무 더워요. 시원하고 좋아요. 바닷가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막바지 머드축제가 열린 대천해수욕장에는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자동기상 관측망 기록에 오늘 경북 영천의 수온지가 무려 40도에 육박했고 서울도 1994년 이후 7월 기온으로는 가장 더운 36.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덥다 보니 지금까지 888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해 9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폭염 안전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해고된 지 12년 만인 오늘 지난한 싸움 끝에 KTX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했습니다. 코레일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2006년 280명이 해고됐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180명이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서영수 기자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투쟁을 벌여온 천막 농성장이 철거됩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KTX 해고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하는데 합의 안 돼 따른 겁니다. 지난 2006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승무원 280여 명이 해고된 지 12년 만입니다. 저희가 투쟁이 아닌 농성이 아닌 정말 문제가 해결됐다고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고. 이 합의가 지난 13년 동안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또 여러분들이 겪었던 불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만 위로가 되고. 복직 대상은 복직 소송에 참여한 승무원 180명. 올해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력직 특별 채용이 진행됩니다. 다만 해고 승무원들이 본업무인 열차 승무원으로 바로 복직하는 건 아닙니다. 코레일이 승무 업무를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업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사무 분야의 정규직으로 코레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KTX 승무 업무가 철도공사 직접 고용으로 확정될 시 승무원들의 희망하는 산업에 한해서 전환 배치하는 것에 대한 해고 승무원들은 KTX 승무 업무의 직접 고용 전환을 위해서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때 KTX의 꽃으로 불렸던 여승무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12년 동안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1, 2심 해고 무효 소송은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승무원들은 1억이 넘는 임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를 비관한 한 승무원은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또 3년이 지나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승무원 판결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해고된 지 4,447일의 기록, 차민아 기자입니다.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지상의 스튜어디스로 불리며 주목받았던 KTX 여승무원들. 하지만 계약 기간 2년이 지나자 회사 측은 정규직 전환 대신 자회사로 옮기라고 제안했고
이를 거부한 28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해고 무효 소송도 제기해 2010년 8월 1심 법원은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좋은 판결이 나서 정말 너무 기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정말. 2심에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기쁨도 잠시. 2015년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1심 승소 후 회사 측에서 받은 임금의 이자까지 1억 원 넘게 내야 할 처지가 됐고, 이를 비관한 한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KTX 승무원 판결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10여 년 만에 다시 천막을 치고 복직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달 들어 코레일 노사가 본격적으로 교섭에 들어가 마침내 정규직 복직이 확정되며 이들의 눈물겨운 투쟁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해고된 지 4,447일 만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앞서 KTX 승무원 판결도 포함되어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재판거래 의혹 추가 문건을 발견하고도 대법원의 소극적인 협조로 수사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결국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잠시 뒤 압수수색이 한창인 자택에서 임 전 차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판사 동향 조사와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박병대 차장님이나 양승태 대법원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혼자 하신 겁니까?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퇴임 후 근무했던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백업해둔 하드디스크. 나오시기 전에 자료 백업해서 가지고 나오셨나요? 임 전 차장은 자료를 백업해 하드디스크에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특별조사단의 결론이 나온 직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본인에게만 이뤄진 게 맞냐고 수차례 확인하며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선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줄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장 전담 판사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옛 동료였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이어서 관련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당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모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김민수 전 심의관,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평온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임 전 차장을 제외하고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PC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되기 전 백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전 심의관의 경우 공용 컴퓨터에서 2만여 개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은 30여 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기각한 이현학 부장판사가 박 전 처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 4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KTX 승무원들이 복직을 하게 됐지만 그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3년 전 KTX 승무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와 관련해서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열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입니다. 네. 25살 꽃다운 나이에 입사를 했다면 지금 한 37살쯤 되는 그렇습니다. 분들인데 참 우여곡절 그때 복귀는 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2015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패소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핵심 쟁점이 뭐였죠? 네, 당시 쟁점은 승무원들이 안전 업무를 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였습니다. 네. 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데 공사 측이 자회사로 가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정규직 직원은 안전 업무, 승무원은 객실 서비스 이렇게 업무가 분리돼 있으니 자회사로 고용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승무원 해고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네. 2015년 2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은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1, 2심까지는 그 노조가 승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승소를 했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뒤집어진 거죠. 자, 이 3년 전에 이 문제가 이 새롭게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 5월 달이었죠. 예, 예. 이때 당시에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그 재판 거래 의혹 문건에 KTX 승무원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2015년 11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이건 한번 직접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그동안 사법부가 VIP,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로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을 언급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KTX 승무원 판결입니다. 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KTX 승무원 재판을 활용해서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실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노동부문의 개혁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긴 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 판결의 경우 1심과 2심은 승무원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1심과 2심 결과를 뒤엎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3년 전에 양승태 대법원이 말이죠. 그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고 그 상고법원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애당초 그런 목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거야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오늘 KTX 여승무원들 복직 결정이 되는 날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전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연의 일치였겠습니다만은 검찰은 더 이상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수사에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시간을 끌면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기사에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임종원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 그 컴퓨터 파일들의 백업 파일을 갖고 나왔지만 폐기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 보면요. 이렇게 압수수색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관련 인물을 이제 소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임종원 전 차장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소환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임종원 전 차장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소환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소환이 되더라도 수사에 큰 진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양승태 전 원장 또 임종원 전 차장은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어느 누구보다 검찰 수사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 수사를 맡은 곳은 검찰 최고 칼잡이들이 모여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입니다. 네. 최고 칼잡이와 두꺼운 방패가 이렇게 맞서다 보니까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네. 비유가 좋습니다. 칼잡이 검찰이고 방패는 네, 그렇습니다. 저 법을 잘 아는 분들이고. 네.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열 기자였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 또한 대북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상대로 열린 한미 공동 브리핑.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are united on the need for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agreed to by Chairman Kim. Strict enforcement of sanctions is critical to our achieving this goal. 이어 최근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제안한 양보다 많은 정유 제품을 밀반입하고 있다며 이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거듭했다며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북한에 한국과 미국의 대중문화 콘텐츠 등을 유입시켜 북한 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후 후속 협상 추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는데 대화와 협력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달 초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이후 북미 협상이 난관에 빠진 지 벌써 2주째. And so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decis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about what needs to be achieved. 이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교착 상태를 풀고 한반도 정세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서는 정의용 실장이 미국 측에 종전선언 카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줄기차게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비핵화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회담 개최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전제로 할 경우 대북 제재를 일시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강경화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제한적인 대북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 준비 과정에서 각종 물자를 북한으로 가져가야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한편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과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송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다음 달에 열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도 연계할 뜻도 밝혔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논평에서 2016년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사건을 납치극으로 규정하고 즉각 송환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여종업원 송환을 남북교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거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종업원을 즉시 돌려보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거나 북남 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예 다음 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겨냥해 송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과 북남 관계 개선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도 북한 적십자사 명의로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하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한국기자단 방북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을 겨냥해 종전선언을 요구했습니다. 종전선언 채택은 이미 합의된 문제로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정이라며 북미 간 신뢰 구축의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이렇게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원하는 사항을 제시한 것은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우리와 미국에게
구체적인 선결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남북 선수단에선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코리아 오픈 탁구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의 첫 금메달 소식인데요. 혼합복식의 남남북녀 장우진, 차휴심조가 중국을 역전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안았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결승에 나서는 장우진, 차휴심조. 긴장한 탓에 중국팀에 첫 세트를 내줬지만 2세트 들어 몸이 풀리면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침착하게 볼을 넘겼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세리머니와 관중의 환호성에 중국 10대 유망주들은 무너져갔습니다. 4세트 마지막 랠리도 이겨내면서 마침내 3대1로 역전승.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이후 27년 만에 단일팀으로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단일팀을 성사시킨 토마스 바이케르트 국제탁구연맹 회장의 축하와 격려에 차휴심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효심이 누나가 정말 침착하게 옆에서 계속 그냥 하던 대로만 계속 하자고, 평상시에도 친구처럼 잘 대해주니까 제가 경기하면서도 계속 의지할 수 있었고. 차휴심의 탄탄한 기본기에 장우진의 경험과 작전이 어우러져 손발을 맞춘 지 엿새 만에 기적을 썼다는 평가. 2020년 도쿄올림픽 메달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교류하면서 훈련 시간을 좀 갖는다 그러면 서로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대회 일정을 마친 북한 선수단은 모레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맡고 있는 군 특별수사단은 주말도 출근해서 최근 입수한 문건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주요 인사들의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욱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관련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이 어제까지 소환해 조사한 인원은 모두 12명. 특수단은 지난 18일부터 기무사 요원과 군무원 등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 경로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관련자 소환 예정은 없지만 주말에도 출근해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당시 윗선을 언제 조사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됐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문건 작성 TF를 이끈 소광원 현 기무사 참모장,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소광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현재 외국에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귀국 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네,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충격적인 문건, 기무사의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내용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송영무 장관은 이 문건을 넉 달 전에 보고받고 거의 뭉개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오지혜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도대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송 장관의 태도입니다. 이 문건을 보고 당시에 심각성을 몰랐을까요?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송 장관도 문건의 파장을 고려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 결정에 후회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은 지금 다시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뭐 지금 그런 상황이 돼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왜 보고를 미뤘을까요? 넉 달 동안 사실상 국민을 속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송 장관이 고려했던 건 두 가지로 보입니다. 네. 지방선거와 남북관계였는데요. 국무위원으로서 먼저 평창올림픽 성공 분위기를 이어가며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네. 또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용돌이가 치면은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선거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보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 송 장관은 지방선거 끝나고 6.1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청와대 보고를 했나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송 장관은 지방선거 후에도 2주 가까이 문건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했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기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송 장관이 문건을 알게 된 건 지난 3월 16일입니다. 다만 직접 보고받지 않고 책상에 둔 문건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7페이지짜리 정확하게 이 문건 다 보고받았어요? 놓고 가라고 해서 놓고 갔습니다. 이후 청와대에 첫 보고를 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지난달 28일이면 6.13 지방선거 끝나고 보름 뒤쯤 된 건데요. 근데 그것도 당시에 8장짜리 문건에 그쳤고 이게 또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추궁을 하니까 뒤늦게 67장짜리 보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송 장관은 아마 8장으로도 충분히 기무사 개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네. 하지만 상황은 달랐죠.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건 공개로 논란이 촉발됐고 급기야 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뭉개던 송 장관은 지난 18일과 19일이 돼서야 뒤늦게 각각 특별수사단과 청와대에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네. 사실 장관으로서 상황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사실상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 기자, 이 문건은 청와대뿐 아니라 특별수사단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송영무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그게 관심 대상인데요. 네. 수사단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송 장관의 주장에 고의성이나 과실이 있었던 건 아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문건 내용대로 실행하기 위한 확정적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당시 최초 보고를 받았을 한민구 전 국방장관, 그리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보고 군과 민간 검찰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인데도 송 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인가요? 어제도 좀 말실수가 있어가지고 구설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송 장관의 말실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송 장관은 마리논 추락사고 유가족의 분노를 짜증이라고 말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가족들께서 요구하는 만큼 의전이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흡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짜증이 나셨고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장관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유가족은 반발했고 야권에서는 장관의 자질과 품위마저 실추시켰다며 사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번 개헌 문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송영무 장관인데요. 엉뚱한 말로 화를 자초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정치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연결식이 오는 23일 월요일에 치러집니다. 해병대 사령부와 유족은 민간위원장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 구성과 위령탑 건립 추진도 합의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유족과 해병대가 장병들의 연결식을 오는 23일 해병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장례 일정을 논의했던 유족과 해병대 사령부는 연결식 일정을 비롯해 4개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유가족과 군이 각각 같은 숫자로 추천하는 인사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족이 추천하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자고 양측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장병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위령탑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희생자 합동 분향소도 마련됐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분향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유족은 논란이 됐던 송영무 장관의 유족이 의전이 미흡해 짜증이 났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로 이해찬 의원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친문 진영에선 교통정리 없이 각계 전투에 나서면서 첫 번째 관문이죠. 최종 후보 3인을 뽑는 컷오프 장벽을 누가 넘어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자는 최종 8명으로 정리됐습니다. 7선 이해찬 의원을 필두로 5선 이종걸 의원, 4선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 의원, 3선 이인영 의원, 재선 박범계 의원, 그리고 초선 김두관 의원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막판까지 고심했던 4선 서른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본선 진출자 3인에 누가 포함될지입니다. 시작부터 관심이 쏠렸던 친문진영 교통정리가 실패로 끝나면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친문진영의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내 최다선에 소신이 강한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 좋은 시대는 이제 점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은 제가 좀 잘 이렇게 조율도 하고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친문 진영에선 최재성, 박범계 의원의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주류 후보들의 확실한 지지 기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예상치 않는 성과가 또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제 당선을 확신하고 뛰겠습니다.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는 오는 26일 40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투표로 결정됩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엔 비대위원을 지명하면서 비대위 구성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는 개혁 성향인 김용태 의원을,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선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혔던 김 위원장이 정책 혁신을 중심으로 당을 바꿔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계속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정책적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국가주의와 말하자면 시장과 공동체의 자유를 더 강화하는 부분을 놓고서 우리 좀 뜨거운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 위원장은 오는 24일 비대위 구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9명 또는 11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에는 당내 인사가 6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심은 혁신을 보여줄 남은 자리에 어떤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이냐입니다. 비대위 구성 면면이 김병준호의 초기 성패를 가늠짓는 만큼 학계와 시민단체, 재계를 가리지 않고 막판 영입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정앵커도 학창시절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학비나 용돈을 보태곤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요? 네, 또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요. 구인 공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대학생의 입장에서 시급이 오르는 것은 환영하겠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참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정현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구인 공고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불안하고 좀 담담하죠. 좋아하는 친구들보다는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로 3년째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한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과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씩 해고하면서 자신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게 되는 거니까 주변 친구들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방학이니까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10번을 지원했는데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는 일할 곳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하는 게시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청년 일자리 전망은 어둡습니다. 청년 구직자 절반 이상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구직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 가운데 34%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환영하지만 당장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대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폭염 속에 4살 배기 어린이가 통학 차량 안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차량 운전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기사는 평소에도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 오후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운전기사는 평소에도 하차전 차량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운전만 할 뿐 아이들 지도는 인솔 교사가 담당해왔다며 운전을 마친 뒤 곧바로 퇴근했다는 취지입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차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나 관련 교육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인솔 교사는 다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 숨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학 차량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는 반드시 아이들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담당 보육교사는 숨진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전 중 출석 상황을 정리해 보고해야 하지만 다른 업무를 하다 잊어버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원장 등 모두 4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어제보다 더 뜨거워진 날씨에 오늘 바깥에 5분을 채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수증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6.9도로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94년 이후 가장 뜨거웠던 날로 기록됐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를 넘어선 것은 오늘까지 총 9번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올여름 폭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뜨겁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인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오늘 밤사이 서울은 26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제주에서만 새벽부터 낮 사이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은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은 한낮에 37도가 예상됩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원한 비 예보라도 들어있으면 좋으련만 맑고 뜨거운 날씨만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가 전후 세대라 6.25를 겪어보지 못했듯이 정 앵커도 80년 5월 계엄령을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87년생이니까요. 저희 세대는 계엄령을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 당시 상황이 좀 어땠었나요? 네, 광화문이나 대학 정문 앞에 집중한 군인들, 장갑차, 탱크 있었죠. 끔찍했습니다. 이번 기무사 문건의 실행 계획대로 됐다면 그때 상황과 똑같았겠네요. 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특별수사단의 철저한 기무사 문건 수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밤도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